제15장 소환 수호문 기행 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5장 소환 수호문 기행 파라. 저벅 문주님, 문주님. 여호는 문주의 침전 앞에서 문주를 부르고 있었고 잠시간 문주를 계속해서 불렀지만 침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주님, 문주님? 아니, 이 밤에 누구인가? 내가 침전에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찾아왔나? 저 서호당 여호입니다. 당주? 네, 여호입니다. 여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침전 안에서는 힘없는 중년인의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로 침전에 든 나에게 왔는가? 급하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이 밤에? 네, 그렇습니다. 아주 급한 사안입니다. 허허, 상당히 번거롭군. 알았으니 잠시만 기다리게.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내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여호는 반각 동안 밖에서 기다렸고 이제 되었네. 안으로 들어오게. 네. 여호는 침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실내는 매우 뜨거운 공기가 들이켜졌다. 꼭 여름철 따뜻한 욕탕으로 들어갈 때 느끼는 느낌으로 여호는 열탕으로 들어간 듯하여 인상을 조금 썼다. 이 노마가 또 무슨 짓을 하였나. 여호로 분한 이거는 실내의 뜨거운 공기가 조금 매캐한 냄새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네는 거기 서 있지 말고 이곳 탁자로 와서 앉게. 다른 곳은 대체로 어두웠고 10명 정도 한 번에 앉을 커다란 탁자에 호롱불이 밝히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웬 중년인이 잘 때 편하게 입는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호롱 불빛에 비친 그는 매우 인자한 인상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매우 점잖은 수염을 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문주님. 아, 그렇다면 지금 탁자에 앉은 인물이 바로 서한 지부대인 혁종인이란 말인가? 그래, 서호당 당주는 무슨 일로 이 야심한 밤에 왔는가? 내실이 매우 덥습니다. 흐흐흐흐. 자네는 내가 침소에 들면 자정까지 부열공을 익힌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아, 부열공을 말입니까? 허허, 새삼 새로운 말을 듣는 것처럼 왜 이러나. 지부대인이라는 자는 가자미 눈을 떠서 여호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문주께서는 잠시 눈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기력을 쇠진합니다. 알겠네. 문주님의 연공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네. 이 노마는 오늘도 부열공을 익히며 죄 없는 여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었군. 무엇을 그렇게 두리번 하나. 나와 같이 잠자리에게 든 3명의 여아들은 자네가 나를 찾아와 내가 수혈을 짚어 침상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그러니 안심하고 자네 이야기를 해도 좋네. 하하, 알겠습니다. 그래. 사실 급한 일은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문주님과 당주 회의를 마치고 서호당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희 서호당 22조장과 대원들이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성노조라는 분을 아시고 계십니까? 아니, 뭐라고? 환성노조? 네, 환성노조입니다. 그대가 환성노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22조 대원들과 22조 조장이 환성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말이죠. 지부대인 섬서 수호문의 문주 혁종이는 여호의 입에서 환성노조라는 이름을 듣고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환성노조는 마교 장교였다. 그는 천마 사후 가장 강한 마교의 무인이어 동시에 마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맹목적인 인물이었다. 과거 마교가 오늘의 조직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중에는 백화교와 만이교의 분리였고 명나라 건국대 정파로부터 거의 멸교되다시피 한 핍박의 사건이었다. 백화교는 추후 명교로 발전을 이루어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원장이 백화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여 그들은 일부 살아남아 이후에 같은 뿌리라 인정되는 만이교에 흡수되어 오늘날 마교를 이룬 것이다. 즉, 만이교가 마교가 된 것이다. 아무튼 초대 마교의 교주는 천마였고 그 천마 사후 환성노조라는 인물이 마교의 장교가 되어 이끌게 되었는데 이 환성노조는 호련히 사라진 인물이었다. 종전에는 만이교가 집성촌을 이루고 광서성 일대 흩어져 교세를 넓히고 있었는데 주원장과 정파의 집요한 핍박으로 인하여 마교가 10만 대산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집성촌 어른으로 기거했다가 어느 날 아들에게 마교 장교의 직분을 물려주고 초야에 묻혔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가 사라지기 전에 그는 부열공이라는 희대의 마공으로 강호를 누렸던 인물이요. 그는 평소 성격과 달리 무공을 펼칠 때는 인두겁을 쓴 마귀와 같은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의 부열공은 상대의 뼈를 추리고 피 한 방울까지 죄다 뽑아버리는 잔혹함의 대명사였으니 말이다. 아무튼 70여 년 전 광서성 인왕현 이름 모를 평야. 하늘에서 까마귀들이 날고 있었고 평야에는 바람이 몹시도 심하게 불어온다. 대지에는 어른 허리에 참풀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언덕 굽이굽이 이러한 풀이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이 평야에는 격전이 있었는지 26명의 인물들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 청색 경장 차림의 인물은 옷에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는데 그의 복장으로 본다면 중원의 한족이 아니라 이곳 광서성에 두루 퍼져 있는 청묘족이나 이족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분명 소수 부족 출신이 분명하였다. 그는 지금 5사람이 둘렀고 홀로 중앙에 서 있었는데 그와 같은 차림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모두 당했는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대부분 엎어져 있거나 하늘을 향해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상에 입었는지 옷에서 피가 낭자했고 심하게 어떤 이는 본인의 머리를 잃은 수급배인 자도 있었다. 무인들에게 둘러싸인 이는 두 손 모두 피칠하고 있었으나 그가 손에 검상을 입어 흘리는 피는 아니었으며 이는 상대와 격전하며 상대 무인의 피가 확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상대하는 무인 5의 무복은 자색의 무복을 입었으며 이들은 한 문파에 소속되어 보였다. 그들 가슴에는 해자라는 명확한 글자와 그들이 들고 있는 청강검은 붉은색 수시를 매달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바로 남해의 검문인 해왕도의 해남검문 출신들이었고 이들 역시 동료 20여 명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 이들 무인은 가슴이 뚫린 자도 있을 뿐 아니라 머리가 터졌거나 손이 뽑혀 죽은 인물도 보였다. 아무튼 지금의 현장은 매우 참혹할 지경이었으니 또다시 바람은 심하게 불어왔고 풀들은 사방으로 요동하며 흔들거렸다. 또한 중앙에 있는 갓 중년인이 된 인물의 긴 머리카락도 이 바람 앞에 요란하게 휘날리고 있었는데 남의 오조라. 너희 만이교는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겠구나. 감히 남해의 패자인 검문을 건드렸으니 말이다. 시비는 너희가 먼저 걸었다. 그리고 오직 사자는 말이 없는 법. 그래, 말 잘했구나. 사자는 말이 없지.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구나. 무엇이 궁금한지. 내 놈의 실력 말이다. 다른 녀석들은 우리의 칼침에 넉넉하게 불기에 개게 되었지만 너는 제법 실력이 고고하구나. 흐흐흐흐. 실력? 내 놈의 벼로가 어떻게 되느냐? 내 녀석의 손이 제법 매운 것 같으니 너는 분명히 이 강호에서 제법 이름께나 날렸을 것 같구나. 내 이름은 부자강이지. 부자강? 이봐, 둘째야. 강호에서 부자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특히 만이교 고수로 말이야. 글쎄요, 형님. 부자강이란 이름은 다른 동생들은 부자강이란 이름을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저도 전혀. 5검수 중에 우두머리로 보인 중년이는 자기 사형제에게 상대의 정체를 물었지만 알고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였다. 흐흐흐흐. 나와 동생들은 부자강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군. 혹시 너는 무명소졸인가? 아니면 강호에서 활동하지 않는 숨은 고수이거나 분명한 것은 단순한 무명소졸은 아닌 것 같구나. 내 부하들이 내 앞에서 추풍낙엽과 같이 떨어져 죽어버렸으니 말이다. 그러지 말고 내 진정한 이름을 이야기해라. 흐흐흐흐. 내 벼로를 말이냐? 못할 것도 없지. 그래, 말해보라고. 나를 가리켜 내 사람들이 나를 환송노조라 부르지. 못이라. 맞아. 환송노조. 검수들의 수저로 보이는 인물은 자신 옆에서 방해를 지키고 있었던 둘째 동생을 보았고 둘째란 자는 환송노조란 말에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침음성을 내며 환송노조란 말을 되뇌었다. 이에 남의 검문의 수저도 환송노조란 벼로를 생각하다가 점점 얼굴이 잿빛으로 물들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